네, 강남 3구에 사는 고1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2021학년도에서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학교들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문제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다운 받으셔서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좀 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본인이 부족했던 문제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남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보시면 이 다항식이 나와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니까 항등식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꼴은 이 항등식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합성함수가 돼 있으면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px를 결국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px를. 따라서 px 꼴로 맞춰주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치환을 좀 해보자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하실 수 있겠지. 따라서 이 t로 치환했다는 거는 문자를 이제 x가 아니라 t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들도 t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 플러스 2로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게 지금 얘네들을 t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을 어떻게 해봐? 세제곱하시면 되겠지. 양변을 세제곱하시면 얘를 세제곱하시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같은 방식대로 오른쪽도 세제곱하시면 t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몇입니까? 6t 제곱 플러스 얘가 12t 플러스 8이라는 걸로 변환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포인트는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인 거잖아. 따라서 얘를 좀 변형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렇게 변형할 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3을 좀 뽑으셔서 3에 x 플러스 x분의 1로 좀 바꾸자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몇이었지? 그렇지, 얘가 t 플러스 2였던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제 pt로 한번 써보자. pt로 한번 써보시면요, 저 식은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던 거거든. 따라서 얘네만 절로 어떻게 하시면 돼? 이항시키시면 요 값이 나오겠지. 요 값이 맞지? 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8에서 얘만 좀 넘어오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에 이제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던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요게 pt가 되는 거지.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그 다음 12t가 있는데 마이너스 3t니까 9t가 될 거고요. 요렇게 하면 상수항은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pt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근데 pt나 px나 문자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잖아. 그쵸? 따라서 얘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거는 a 값이 6이고요. b 값이 9가 될 거고 c 값은 0이 돼서 다 더한 15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한 심화 문제거든. 같이 보시면 어떤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얘의 한 근이 정수인데 그때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 아마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미지수를 빨리빨리 잡으셔야 풀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한 근의 정수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뭐 베타라고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합에 의해서 3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값은 두 근의 곱이니까 얘는 루트 2의 2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풀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총 3개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빨리 줄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베타 대신에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a라는 놈을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따라서 그대로 써보시면요, 얘는요 이렇게 되겠네.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얘가 루트 2a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얘를 전개하시면 3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2 마이너스 a 알파 이퀄 루트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뭐 정수라 그랬고 자연수도 a도 자연수라고 나와 있었거든. 따라서 이 좌변에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얘밖에.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놈도 얘밖에 없어요. 따라서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케이스는 딱 하나인 거죠. 뭐냐면 알파랑 a랑 같았다는 거겠죠. 알파랑 a랑 같았던 거예요. 맞지? 따라서 알파랑 a랑 같으면 얘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 식을 3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한쪽으로 이항시키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알파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랑 a랑 같은데 a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알파도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따라서 4가 되겠죠. 알파가 4. 알파가 4니까 그대로 여기다 몇을 집어넣으시면 돼? 뭐 4를 집어넣으셔도 괜찮고 위에다 대입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4 플러스 베타 이퀄 3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요. 따라서 베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도 보시면 근과 괴수의 관계를 묻는 건데 조금 특이하게 이 소수 피해 개수를 물어봤거든. 근데 소수에 약간 특성이 있었어. 뭐였냐면 항상 소수는 약수가 몇 개였다? 약수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1하고 자기 자신이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에 A는 11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A를 뭐 11t라고 한번 놔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될 수 있는 수들은 이제 11, 22, 33 이런 수들부터 88, 99까지 있는 이런 수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자연수라 그랬는데 저 식을 조금 자세하게 써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p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접근하시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p라는 게 인수분해가 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2p랑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1이 되는 상황에서요. 근데 조심하실 건 a가 지금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렇게 더했을 때 얘 마이너스 a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9호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P랑 2를 가지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 문제에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A 값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더한 게 A랑 같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A는 11t라고 했는데 얘가 몇이랑 똑같냐면 그렇지 2p랑 1을 더한 값이에요. 2p랑 1을 더한 값이 A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또 x자로 요렇게 더하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a 값은 우리가 11t라고 했는데 얘가 p 더하기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봐봐. p가 소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p가 소수를 대입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1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11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11인데 p에 몇을 넣으면 11이 나오냐 이런 거잖아. 값. 이해됐죠? 여기까지? 따라서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P에다가 5를 넣으면 이제 A 값이 이제 11이 되는 거지. 11 요렇게요. 그치? 5 넣으면 11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7도 넣어보시고 그 다음 또 몇을 넣어봐? 뭐 11 같은 것도 넣어보시면 11의 배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 한 개밖에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P에 몇을 넣어야지 이제 11의 배수가 나올까 그 말인 건데 일단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11이 되려면 P는 이제 몇이 되냐면 9가 해야 되는데 9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치?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소수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A 먼저 써볼까?
A가 33이면 이제 P가 31이라는 소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55가 돼버리면요. 55가 되면 P가 몇이지? 53이라는 또 소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A가 예를 들어서 뭐 99라고 해볼까? 99? A가 99가 됐어요. 그러면 P값이 얼마다? P값이 97이라는 소수가 될 겁니다. 두 자리 수 중에서요. 따라서 이 케이스는 총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개랑 1개를 더한 총 4가지 케이스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정답은 4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 보시면 복소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보자.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식을 한번 적어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오메가를 만들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처럼 오메가를 만들기에는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근의 정의로 좀 뭔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 그치? 근의 정의가 뭐냐면 대입하면 성립이 되는 게 근이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오메가를 대입해보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오메가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왠지 막 충동적으로 이 3오메가를 절로 넘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아는 꼴로 인수분해 가능해진다는 거지. 아, 오메가 마이너스 1,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요렇게요.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건 시험 준비하시면서. 맞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오메가구나. 여기까지만 얻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 봐봐.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뭐가 없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보자. 저기다가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이퀄 3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얘가 몇이라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 3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대충 이제 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3으로 일단 약분을 하신 다음에 좌변을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3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오메가 이퀄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지 하는데 아까 얘를 또 잘 생각해봐.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오메가였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키자. 따라서 이렇게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오메가 이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3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오메가 이퀄 요걸 좀 정리하시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 값은 0이고 b 값은 이제 2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정답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인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에 관한 좀 좋은 문제 같아요. 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이 좀 익숙하죠, 여러분. 기존에 다른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그거랑 약간 하나가 꼬여 있어요.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이참수의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활용인 것 같아요. 지금 135도로 꺾였다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135도를 보자마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뭔가 하나 내리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얘가 몇 도냐면 45도가 되는 거고 얘도 45도가 되는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여기까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정사각형이래.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인데 y의 넓이가 z 넓이의 2배다. 또요 벽면에 있는 땅의 길이가 120m인 철망이래. 철망이 120이구나. 벽면은 제외하고요. 맞죠?
이때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농장 Z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그치?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미지수를 잡자. 얘를 A라고 잡고 얘도 A가 될 거고 얘도 A가 될 거고 얘도 A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A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요 길이는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직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A는 안 되니까 B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요 길이도 뭐 C라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철망의 길이의 합이 120이라 그랬거든. 따라서 A가 몇 개냐? 5A네요. 5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120이다. 여기까지는 하나 아실 수 있는 거겠죠, 각. 그리고 나서 이 Y의 넓이가 Z의 넓이의 2배라 그랬거든.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B, 이 AB의 넓이가요, Z 넓이. Z 넓이면 윗변 더하기 뭐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거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 맞죠? 따라서 요렇게 나가리 되시고, 요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B 이퀄 EC 플러스 A가 되는 거네요. 그치? 따라서 미지수를 계속 줄일 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자. C를 2분의 1 곱하기 이제 B 마이너스 A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를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 어떻게? 5A는 그대로 가고 B도 그대로 가고요. C 대신에 이제 2분의 1 B-A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여기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 얘만 정리하시면 이제 문자가 두 개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 정리하시면 얼마입니까? 양변에 2를 곱하시면 10A에서 A를 빼니까 9A가 될 거고요. 또 2를 곱하시면 2B에서 B를 더하니까 3B가 될 거고, 얘가 이제 240이 되는 거겠네요. 맞죠? 따라서 문자를 좀 하나로 추려주시면 3B로 추리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이제 80으로 모든 문자가 추려진다, 그런 말인 거겠죠. 따라서 문제에선 Z 넓이 최대값이니까 Z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S를 좀 구해보시면 S는 이쪽 넓이, 요 넓이 하나랑 요 직각 2등변 삼각형 넓이 합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C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이제 A로 바꿀 거거든. 근데 C가 요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C가 2분의 1 A 곱하기 요게 B-A 플러스 2분의 1 A 제곱이 될 거고요. B가 아까 요거랑 똑같았거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자. 그대로 넣으시면 2분의 1 A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80 플러스 2분의 1 A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2분의 1 A 제곱에다가요, 얘가 마이너스 이제 2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40A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2분의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이제 40A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따라서 요 그래프는 자세히 보시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거든, 지금. 그치? 요 그래프가요. 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그래프일 거고, 최대일 때는 분명 이 축에서가 최대일 거야. 축에서가 최대, 맞지?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시면 얼마냐면 이제 3분의 40일 때가 될 겁니다. 3분의 40일 때. 따라서 3분의 40일 때를 요 식에다 대입해 보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이제 3분의 이제 800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이 이제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 실제 기출이 되면 미지수 때문에 조금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푸셔서 실수 없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긴 한데, 보시면 일단 두 근 알파 베타라는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 근 알파 베타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일단 적고 시작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어떤 2차식 px를 구하라는 건데, 이 p 알파는 베타가 나오고 p 베타는 알파가 나오는데
난 여기서 좀 포인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어떤 방정식으로 이해해보자 여러분. 방정식으로.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되면 되거든. 해의 꼴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P 알파는 그대로 놓고 베타를 저로 넘깁시다.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P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문자가 좀 두 개인데요? 그렇지. 그거를 여기서 뭔가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 이퀄 2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 P 알파 마이너스 얘가 2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요. 2 마이너스 알파죠. 2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요. 밑에 것도 P 베타 이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퀄 0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얘는 해 아니겠습니까? 알파 베타가? 무슨 말이야? 요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니까 방정식의 해잖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 x 자리에 베타를 넣으면 해가 성립된다는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p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0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2차식인 건 아실 거고 2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가 알파랑 베타니까 요 식이 성립한다는 소린 거겠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구하지? a 값을? 그렇죠. 여기서 구하라는 거지. 2 넣으면 1 나온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p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0의 해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실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px니까 얘만 저쪽으로 이양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3 요게 최종적인 이제 p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 보시면 이 자연수가 요거의 뭐래? 배수가 된다는 거야. 배수. 그치? 배수가 된다는 거니까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존재한다는 거지. 나머지가 없이요. 마치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얘를 좀 뭔가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뒤에 마이너스 2가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2를 앞에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하나 써서 식을 좀 따로따로 분리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요걸로 빼시면 얘는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식이 이제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얘가 뭐래? 그렇지. 얘가 n-1 곱하기 n-3의 어떤 배수꼴이라는 거지. 배수꼴. 맞죠? 따라서 요렇게 나가리를 치시면요. 맞죠? 여기선 n 플러스 1이 남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가 어떤 n-3k 꼴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없이. 따라서 얘를 좀 전개하시면 얘가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조립제법 하자는 거야. 뭘로? 3으로요. 3으로 하면 나눠 떨어진다는 소린 거겠죠. 맞죠? 3으로 이렇게. 3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되고 3되고 4되고 12되고 14되고 42가 되니까 4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됐대. n-3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4가 되면서 뒤에 플러스 44가 된다는 거겠죠. 자, 다 왔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잘 봐. 자, 얘의 배수기 때문에 n-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가 생겼지 지금. 근데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죠.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되겠죠. 얘도 n-3의 배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따라서 n-3이 44일 때가 n 값이 제일 클 때일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 n 얼마다? 4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 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항상 나왔던 이참수의 최대치에서 심화 문제인데, 일단 이 fx 그래프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이 fx 그래프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계방 정식이 x 이퀄 a를 기점으로 대칭성을 이루는 이런 이참수가 될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x가 2에서 3까지의 범위만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a가 있기 때문에 2부터 3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케이스를 좀 나눠주셔야 돼. 무슨 말이야? 1번 자 2랑 3이 이 a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다고 한번 고민해 보시자. 요렇게 왼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3보다 a가 크거나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3일 때가 최대가 아닐까요? 따라서 이때의 최대값은 분명히 f3이 최대일 거예요. f3. 따라서 그대로 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12a, 그 다음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최대값이 얼마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따라 정리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 넘어오시면 얼마입니까? 19에 16인가요? 16은 0이 될 거고 약분을 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인 거니까 얘가 4, 2 마이너스가 돼서 a 값은 이제 2 또는 4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포인트는 필터링입니다. 여러분 필터링.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2랑 3 사이에 a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요. 맞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a 값이 이제 2부터 3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가장 볼록할 때가 최대니까 이 맥시멈 값은 fa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 a일 때가 제일 높으니까. 따라서 a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어때?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제 2랑 3이 어디 있다는 거? 2랑 3이 그렇죠. 이제 a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a가 이제 2보다는 작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자, 이런 케이스일 때는 최대값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일 때가 최대거든요. 따라서 f2가 최대여서 2를 한번 대입해 보자.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a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 넘기셔서 2a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니까 6은 0인가요?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a 값이 3 또는 1이 나오겠네. 3 또는 1.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필터링을 하셔야 돼. a는 2보다 작으니까 1만 가능하구나. 요렇게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 걸 만족시키는 a 값은 4랑 1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수의 곱은요, 최종적인 정답이 이제 1 곱하기 4니까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연습을 하셔서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 보시면 이제 곱셈 정리의 조금 변형이거든요. 같이 보시면 영위하는 세 실수 x, y, z가 있는데 구하라는 건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을 구하라고 돼 있고요. 가가 좀 중요한데 이 x, y, z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5래요. 요런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x가 5든지 y가 5든지 z가 적어도 하나는 5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가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얘랑 전개해 볼까?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x, y, z 곱하기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플러스 25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잘못 전개했죠? 다시. 이렇게 돼야지.
xyz 마이너스 5에 xy yz zx에다가 플러스 25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 마이너스 125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니까 뭐 xyz의 역수의 합은 또 5분의 1이네. 역수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요게 5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를 그대로 전개해 보시면 통분해서 xyz분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5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5xy 아니죠. 5가 아니라 5분의 1이죠. 5분의 1 1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네. xyz 이퀄 5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값이 서로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식을 쫙 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겠네요. 여러분 얘가 0이 되는 거지. 0 그치? 왜냐면 얘랑 같다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넘어가시면 5로 약분하시면 5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25가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최종적인 정답은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 보시면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차함수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접한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심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학생들이 뭐 서로 다른 두 직선 아마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그렇지. 빨리 뭔가 식을 잡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따라서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전개하시면 이제 4k분의 1 곱하기 얘가 x 플러스 k의 제곱이 어떤 ax 플러스 b랑 같다고 놓고 푸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접하는 케이스니까 이 2차함수랑 1차함수의 교점이 한 개다 그 말이겠죠. 따라서 양변에 4k를 곱해서 전개해보자.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퀄 이제 4k ax 플러스 4k b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한쪽으로 넘겨보시죠. 한쪽으로 넘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2k로 빼시면 얘가 1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b가 이제 0이 되겠죠. 요 2차 방정식이. 따라서 요거의 해가 하나여야 되겠지. 접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써보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b제곱 하시면 4k제곱에 1-2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b. 요게 이제 0이라 그랬고요. 따라서 정리하셔서 k값과 관계없다 그랬거든. 따라서 k로 이제 정리하셔야지. k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k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1-2a의 제곱에다가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겠네요. 이렇게 k제곱과 나머지 애들은 다 k겠죠. 따라서 플러스 4kb, 4bk죠. 4bk가 0이다. 이런 식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4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니까 k값과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네들의 개수들, 얘네들이 전부 다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 그치? 따라서 a가 0이 되려면 1이거나 0이면 되는 거고요. b가 0이 되려면 0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 두 개밖에 없겠네요. 두 개밖에. 맞지?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직선이 누가 L이고 누가 M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Y는 X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Y가 0이 되겠죠. Y가 0.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 두 직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는 0은 X축일 거고 그 다음에 X가 20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X 이퀄 20 이렇게 돼서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따라서 20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00의 절반인 200이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 문제랑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조금 믹싱시킨 문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x제곱이랑 그래프랑 이제 x 플러스 k가 만나는 그 점을 삼각형으로 만든 거거든. 따라서 이 두 그래프를 갖다고 놓고 푸셔서 한쪽으로 넘기자는 거지. 이렇게 넘기셔서 그거를 해로 잡아보자. 다시 말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는 일단 적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읽어보시니까 결국 뭐 이렇게 잡아볼까? 요 점을 알파라고 해보고요. 요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뺀 게 17이 나온다는 거거든. 따라서 넓이랑 구해보자. 얘가 베타인데 위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기도 대입하실 수 있고 여기도 대입하실 수 있는데 굳이 K라는 미지수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셔서 얘는 그 베타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따지시면 S1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알파도요. 요게 알파면 얘도 알파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얘가 알파인데 알파는 좌표입니다. 좌표가 음수인데 넓이를 구할 때는 양수를 써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S2 이퀄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돼서 위에서 아래 걸 빼시면 2분의 1이에요. 결국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17인 거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34라는 것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의해서 얘를 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요게 지금 34가 된다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얘는 1일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3K네요. 1 플러스 3K 요렇게. 따라서 여기 34가 나오는 K 값은 11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K가 11.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 된다는 걸 아셨을 거고, 따라서 직각일 때 닮음의 형태를 좀 이용하자는 거거든. 문제에서 묻는 거 보니까 요 PAH 요 넓이가 16이고요. 요 넓이가 이제 4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는 거는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빈 거니까 얘를 뭐 4C라고 잡으시면 얘가 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묻는 거는 이제 PA 플러스 PB니까 요 길이를 A라고 잡고 요 길이를 이제 B라고 잡자. 이렇게. 따라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의 길이 값을 묻고 있어요. 근데 직각이니까 공식이 몇 개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높이의 제곱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니까 4C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2C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2C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실제로 해보자. 그러면 4C 곱하기 2C 곱하기 2분의 1한 게 4C 제곱인데 그게 16이니까 C가 2였구나. 2.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실제로 8이고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이제 4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왜 다 끝났냐면 이제 그렇지.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잖아. 그냥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또는요, 더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도 되지만 가로를 예로 보고 세로를 예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다시 말하면 10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0이 된다는 소린 거니까 A, B가 얼마다? 40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렇지. 피타고라스 쓸 수 있잖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의 제곱인 100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알고 있으시면 당연히 풀 수 있겠지. 그치?
a 플러스 b를 제곱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게 100이라고 합니다. 100 맞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18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값은 얼마겠다? 정답은 6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항입니다. 요거는 아까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 같이 보시면 일단 fx의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걸 줬는데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이게 1이다? 뭐 하고 싶지? 그렇죠. 방정식꼴로 좀 바꾸시면 어떨까? 이렇게 g에 2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같은 방식으로 g에 2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한번 놔보자. 왜? 무슨 꼴로 본다는 거야? 얘를 그렇죠.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방정식.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는 거니까 방정식 꼴로 놓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g에 2x-1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 왜냐하면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이 되시는 거니까. 따라서 요 식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fx의 x제곱의 개수는 1인데 요 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해가 알파랑 베타라 그랬으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쓰실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요거의 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쓰실 수 있잖아요. fx를요. 요렇게. 맞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죠. g1이 0이라 그랬거든. 따라서 x에 몇을 넣어봐? x에 몇을 넣어봐? x에 1을 넣어보시는 거지. 1. x1 넣으면 얘는 g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a에다가 1을 넣으시면 얼마? 1을 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 a가 1.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정리해 보시면요. gx-1 하시고 얘도 넘길게.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될 거여서 묻는 거는 g5를 물어봤거든. g5 따라서 x에 몇을 넣으셔야 돼? x에 3을 넣으시면 되겠죠. x에 3을 넣으시면 g5는 9-15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도 같이 한번 보시면 나머지 정리에 좀 심화 같아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둘 다 최고차가 3차인 어떤 방정식인데요. 문제는 얘를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나서 f1도 g1이래.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면 뭐죠?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fx에서 gx를 뺀 걸로 좀 가자. 왜냐하면 나머지가 같다 그랬고 얘도 넘기시면 어때요? 넘기시면 f1-g1은 0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방정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0 이렇게 방정식으로 접근하자. 맞습니까?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왔다는 거는 루트 1을 넣거나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어도 f 루트 2랑 g 루트 2가 서로 같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뺐으면 당연히 0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를 뭐 hx라고 치환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잘 봐, 이제. 얘를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 그 말은 요 fx 빼기 gx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최고차의 개수는 서로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인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로 뺐다는 건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소리인 거니까 얘가 x-1이라는 인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방에 정리되는 거죠. 괜찮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푸시면 돼, 이제?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 따라서 결국 구하라는 건 h-1을 구하라는 거예요. h-1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얘가 a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2a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2a 값.
괜찮으시죠? 최고차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요 나머지를 좀 이용하셔야지. 0을 넣어보는 거지. 0 맞죠? 다시 말하면 H0을 대입해보는 거야. H0 H0을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죠? 2A가 되겠지. 2A 값이. 근데 2A 값이 얼마냐? 2A 값은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이게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2가 이렇게. 따라서 A가 1이라는 거겠지. A가 1.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쪽으로 넘기셔서 방정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에서의 심화 과정 좋은 풀이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나머지 정리했던 심화거든. 같이 읽어보시면 이번 나머지 정리 심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못 씌우면 말짱 꽝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자. 자, xn승 곱하기 fx, xn승 곱하기 fx를요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몫이 fx의 제곱 플러스 ax였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의 n승 곱하기 fx다. 이렇게 됐던 거네요. 맞죠? 자, 포인트는 뭐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봐. 몇 차식으로 나눴지? 2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머지가 100% 몇 차식이어야 돼? 그렇지. 이게 무조건 1차식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란 소린 거니까 fx가 어떻게 돼? fx가 뭐 px 플러스 q 이런 식이 된다는 거겠지. 1차식이니까. 맞지? 그럼 이제 n 값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그럼 잘 봐. 얘는 1차식이고요. 1차식을 제곱하니까 얘의 최고차는 2차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얘가 2차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요? 얘도 2차가 되겠네. 2차가 가. 이런 식으로 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얘도 몇 차가 돼야 돼? 최고차기 2차 곱하기 2차니까 이게 4차가 돼야 되거든. 4차가 최고차의 지수가. 따라서 n이 얼마다? n이 3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따라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x 세제곱에 fx 이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시면 얘가 fx의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fx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시면 한 90%는 나온 겁니다. 왜? 나머지는 fx를 그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자. x 세제곱 곱하기 이제 px 플러스 q 이퀄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px 플러스 q를 제곱하시는 거죠. px 플러스 q를 제곱하시고 플러스 ax, 그 다음 뒤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8 곱하기 px 플러스 q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뭘 하시면 돼?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개수 비교. 이렇게. 맞죠? 개수를 비교하시면 A가 몇이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적인 정답은 A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여기까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